안녕, 캣 워너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워너비들, 요즘 할리우드에서 가장 시끄러운 이름 바로 시드니 스윈이야. 정치 성향 논란부터 영화 폭망, 동료들의 손절설까지 대체 무슨 일인지 시캣씨가 싹 정리해왔어. 우선 가장 최근 소식부터 볼까? 시드니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난의 중심에 서 있어. 지난 11월 11일에는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의 루비 로즈까지 등판해서 맹비난을 퍼부어 화제가 됐었지. 사건의 발단은 시드니가 주연을 맡은 새 영화 크리스티였어. 전설적인 복서 크리스티 마틴의 삶을 다룬 영화인데 개봉 당시 성적이 그야말로 처참했거든. 와이드 릴리즈 영화 사상 최악의 오프닝 성적 중 하나를 기록했대. 그러자 루비 로즈가 온라인에서 시드니를 저격했어. 자기가 원래 이 영화의 핵심 배역을 맡기로 했었다면서 말이야. 루비 로즈는 원래 캐스팅은 거의 퀴어 배우들로 구성돼 있었다 면서 시드니가 게이들을 혐오한다고 주장했어. 내가 체리 역을 맡기로 돼 있었어.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체리는 크리스티 마틴의 첫사랑 여자친구 캐릭터인 로즈를 이야기하는 거야. 모두가 이 핵심 소재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우리 대부분은 실제로 게이였어. 내가 이 작품에 매달렸던 이유도 바로 그거라고. 하지만 걔네 홍보팀이 영화가 망한 걸 두고 시드니 스위니가 사람들을 위해 영화를 찍었다고 말하는 건 못 참겠어. 그 사람들 중 누구도 자신들을 혐오한 사람이 우리인 척하며 돌아다니는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넌 등신이고 영화를 망쳤어. 이상 끝. 크리스티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했어. 이후 루비 로즈가 시드니를 욕하며 썼던 등신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자 해명 댓글을 남기기도 했지. 이 단어는 갑상선 질환으로 인한 기형이나 지적장애를 앓는 환자를 지칭하는 옛날 의학 용어에서 유래된 비하 발언이거든. 젠장, 등신이 비하 용어였어? 난 고어로 괴물 같은 뜻인 줄 알았지. 그 단어를 쓴 걸 후회해. 그냥 사이코패스라고 할 걸 그랬어.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어. 사실 루비 로즈가 이렇게 급발진한 데는 이유가 있어. 이 저격글이 올라오기 직전에 시드니가 캐스타그램에 흥행 참패에 대한 신경글을 먼저 올렸거든. 전 이 영화가 정말 깊이 자랑스러워요. 데이비드가 만든 영화가 자랑스럽고 우리가 전한 이야기가 자랑스럽고 크리스티 마틴처럼 강하고 회복력 있는 인물을 대변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이 영화는 생존, 용기, 그리고 희망을 상징해요. 우리 캠페인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줬고요. 우린 모두 크리스티의 이야기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영화에 참여했어요. 이 이야기를 보고 느끼고 믿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만약 크리스티가 단 한 명의 여성에게라도 안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줬다면 우린 성공한 거예요. 우린 항상 숫자를 위해 예술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루비 로즈는 자신의 글에 반박하는 키티즌들과 댓글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어. 한 키티즌이 시드니가 뭘 망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네 기분이면 모를까? 왜 싫어하는지 솔직히 말하지 그래? 만약 시드니가 민주당 지지하는 이성애자였어도 싫어했을까? 라고 묻자 루비 로즈는 이렇게 대답했어. 난 처음부터 솔직했어. 걔네 팀이 이야기를 위해 영화를 찍었다고 하길래 시드니가 직접 했던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아서 가져온 거야. 내 커리어의 모든 건 단순한 이야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략적인 비즈니스 결정이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라 한 거야. 난 100일 우월주의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좋아해. 전략적이든가 아니든가 둘 중 하나만 해야지. 하지만 여론이 루비로즈의 편인 것만은 아니야. 오히려 루비로즈를 저격하는 매운 댓글들도 쏟아지고 있거든.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스태프라고 주장하는 한 캐티즈는 충격적인 폭로를 내놨어. 나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시즌 내내 대역이랑 에스트라로 일했는데 루비로즈가 대사도 못 외워서 같이 일하기 끔찍했어. 네가 너무 엉망이라 작가들이 한 시즌 만에 너 하차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좀 빠져있지 그래? 다른 캐티즌들도 가세했어. 크리스티 마틴 본인이랑 얘기해봤는데 그분은 네 의견에 동의 안 하더라. 네가 요즘 영화에 잘 안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게이라서가 아니야. 연기를 끔찍하게 못해서지. 아이러니하게도 루비 로즈의 주장과는 달리 정작 실제 주인공인 크리스티 마틴은 본인은 시드니를 지지하며 홍보 일정까지 함께 소화했다고 하네. 심지어 루비 로즈가 전기 영화 크리스티에서 시드니 스윙의 연기에 대해 혹평을 쏟아낸 다음날 크리스티 마틴이 시드니를 변호하고 나서기도 했어. 크리스티 마틴은 11월 12일 캐스타그램에 이렇게 적었어. 전 항상 파이터였어요. 제 인생의 모든 면이 그걸 반영했고 이제 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싸우죠. 지난 며칠 동안 몇몇 사람들이 내 친구 시드니 스윈이를 공격하는 걸 봤어요. 시드니는 영화를 위해 뼈 빠지게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뼈 빠지게 고생했어요. 내 이야기와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전 시드니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하고 싶어요. 시드니는 내 친구이자 엘라이야. мя우웨이. 사실 시드니를 향한 이 논란의 불씨는 더 이전부터 타오르고 있었어. 트럼프 지지 의혹과 함께 과거 촬영했던 아메리칸 이글 청바지 광고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 당시 광고에서 청바지와 유전자를 연결한 말장난을 했는데 이게 백인 우월주의와 유생학을 암시한다는 비판을 받았어. 이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쌓여왔던 거지. 이 때문에 절친이었던 젠데이아와도 사이가 틀어졌다는 말이 나왔어. 11월 초 메일 온 선데이는 젠데이아가 시드니의 정치적 견해에 실망해서 행사장 옆에 서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어. 유포리아 시즌3 기자회견도 같이 안 하겠다고 거부 중이라네. 하지만 이 보도는 일부 매체에서만 다룬 내용이니 이런 루머도 이따 정도로만 참고해두는 게 좋아. 게다가 일부 타블로이드 매체에서는 한술 더 떠 젠데이아가 시드니와 거리를 두는 데는 정치적인 이유보다 더 깊고 오래된 갈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어. 캐티즌 수사대가 두 사람의 SNS를 털어 시드니의 X 계정에서 2021년 자료들을 발굴한 거야. 당시 젠데이아가 톰 홀랜드와 공개 연애를 시작하고
톰이 유포리아 촬영장에 젠데이아를 보러 매일 출근 도장을 찍던 시기였는데 시드니가 톰 홀랜드의 외모를 칭찬한 트윗들에 좋아요를 누르고 다녔다는 거지. 한 틱토커는 시드니가 톰이 세트장에서 젠데이아랑 있는 걸 뻔히 알면서 톰에게 관심을 보였다고 주장했어. 일부 캐티즌들은 시드니가 예전부터 젠데이아를 싫어하고 험담을 했다고 믿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시드니가 젠데이아의 남자친구인 톰을 탐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 심지어 일부 캐티즌들 사이에서는 시드니가 톰 홀랜드를 뺏으려 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야.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건 공신력 있는 매체가 아니라 몇몇 타블로이드에만 소소하게 보도된 내용이니까 그냥 이런 루머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죠. 야오웨이 아메리칸 이글 광고 논란에는 화이트 로투스의 에이미 루 우드도 가세했어. 시드니가 최근 GQ 인터뷰에서 이 해묵은 논란에 대해 난 그저 청바지 광고를 찍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자 11월 5일 영국 사진작가 미산 헤릴먼이 캐스타그램에 공개 저격을 했거든. 네가 백일 우월주의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우생학을 믿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이 캠페인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말했어야지. 그리고 바로 이 글에 에이미 루 우드가 등판해서 구토하는 표정 이모티콘을 남기며 동조한 거야. 영국 배우 댄 스티븐스도 11월 11일 백인 우월주의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건 100% 백인 우월주의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글을 공유하며 비판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드니 스위니는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의 적인 스쿠터 브라운과 열애설까지 터졌지. 지난 6월 베니스에서 열린 제프 베조스의 결혼식에서 만난 뒤로 스쿠터 브라운이 시드니에게 구애하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테일러 팬들까지 적으로 돌린 상황이야. 시드니는 11월 10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논란에 대해 쿨하다 못해 초월한 반응을 보였어. 흥미로운 건 난 언제나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저답게 행동하려고 해도 결국은 남들의 렌즈를 통해 비춰지는 거니까요. 한편 영화 크리스티는 개봉 직후 로튼 토마토 지수 67%를 기록하며 극장당 평균 수익 649달러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는데 시드니가 이 영화에 쏟은 노력을 보면 더 씁쓸해. 시드니는 복서의 체격을 만들기 위해 냉동된 샌드위치를 끝도 없이 먹어가며 몸무게를 무려 16kg이나 찌웠다고 해. 촬영장에서도 대학 없이 모든 싸움 장면은 진짜였다고 밝혔어. 동료들에게 나를 진짜로 때려달라고 부탁했고 실제로 코피가 터지고 늦은 탕까지 겪으면서도 컷소리가 나면 방금 라운드는 내가 이긴 것 같아 라며 좋아했을 정도래. 야오웨이 시드니는 커리어뿐 아니라 연애사도 아주 시끄러워. 한편의 사랑과 전쟁을 찍고 있거든. 우선 지난 11월 1일 LA에서 시드니가 전 약혼자 조나단 다비노의 차 조수석에 탄 모습이 포착됐어. 두 사람은 올해 3월에 파혼했는데 왜 다시 만난 걸까? 사실 시드니는 그 직전에 산타 모니카의 고급 레스토랑 조르지오 발디에서 친구들과 월드시리즈 7차전을 보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대. 그런데 식당에 나와서 전 약혼자의 차에 옮겨 타자마자 상황이 급변한 거야. 분위기는 전혀 좋지 않았어. 목격자에 따르면 차 안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TMZ는 시드니가 난 널 안 믿어 제발 가. 날 내버려둬라고 소리쳤다고 보도했어. 피플지 소식통은 시드니는 그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떠났다면서 조나단이 계속 만나자고 해서 친구로서 만난 것일 뿐 절대 재결합은 없다고 못 박았지. 시드니가 이렇게 전 약혼자에게 냉정한 이유는 따로 있어. 바로 새 남자친구 스쿠터 브라운 때문이야. 두 사람은 지난 6월 제프 베조스 결혼식에서 처음 만났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어. 최근엔 보란듯이 공개 연애를 즐기고 있지. 지난 11월 4일에는 뉴욕 센트럴파크 바위위에서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듯 키스하는 모습이 딱 걸렸고 추수감사절 직전인 11월 24일에는 플로리다 키스에 있는 시드니의 집 수영장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며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어. 소식통은 두 사람 관계가 매우 뜨겁고 진지하다면서 사랑이란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사랑처럼 느껴진다고 전했어. 이미 시드니는 부모님에게 스쿠터를 소개까지 했다나봐. 주변에서는 44살인 스쿠터가 28살인 시드니에게 갑작스러운 명성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는 성숙한 영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 참고로 전 약혼자 조나단 다비노도 42세로 시드니 스위니와는 14살 차이였어. 야오웨이 문제는 스쿠터 브라운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원 마스터 권한을 가로챈 테일러 팬들의 주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캐터넷에선 시드니가 테일러랑 손절할 각오를 했다. 새 마케팅 전략이 어그로냐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 하지만 시드니는 엑스트라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누군지는 내가 안다. 나머지는 다 소음뿐이다. 라며 연애도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어. 전 약혼자와의 고정반가 그리고 할리우드 공공의 적과의 열애. 시드니의 멘탈 하나는 진짜 인정해줘야 할 것 같아. 일과 사랑 양쪽에서 그야말로 영화 같은 드라마를 쓰고 있는 시드니 스위니. 흥행 참패와 동료들의 손절설 속에서도 새로운 로맨스는 보란듯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 할리우드 이슈 중심에선 시드니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네. 워너비들의 생각은 어때? 엑소엑소 가시캣.